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박찬종 TV에서는 특별한 손님 조전혁 교육감 이른바 우파 단일 후보가 되신 조전혁 교육감 후보를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전혁 박사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를 거쳐서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인천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교수, 국회의원 다시 교수로 복귀해갖고 그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활발히 발언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전교조의 이 행태가 한국의 초중고 대학 교육까지도 이걸 망치고 있다. 종북 주사파적 사고에 물든 이 전교조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장래까지도 역사까지도 왜곡시키고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아주 나쁜 이념과 사상을 집어넣는 게 원흉이다. 그러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혼자서 아주 외로이 투쟁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때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 전교조가 발끈해갖고 형사사건, 민사소송 이래갖고 하루에 이걸 공개된 걸 내리지 않으면 하루에 3천만 원씩 전교조의 피해를 보상을 하라 하는 그런 판결까지 받아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그런데 그때 우리 같은 사람이 당시에 조전혁 의원을 도와야 되는데 제가 돕지 못한 거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력을 쌓은 분이 이번에 서울시 교육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진짜 근원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렇게 나서시게 된 것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좀 한마디 하시죠. 예, 뭐 저는 교수할 때부터도 사실 제 전공이 경제학이지만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시민단체 활동도 쭉 해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국회의원 할 때도 계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갖다 4년 동안 했습니다. 한 번도 위원회를 갖다 옮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육 바꾸는 것은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런데 이 나라 참 정말 교육이 정말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모두의 이제 설명을 다 하셨지만은 이 주사파들 그리고 뭐 NLPD 이 사람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사회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그냥 이 교육에 계속 반영되고 있고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전교조가 있고요. 전교조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계속 하여튼 지방의 교육 권력을 갖다 잡으면서 점점 더 이제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교육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 만들기고요. 또 한 가지가 능력 있는 개인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지방 교육 권력을 갖다 잡고 또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이 5년 동안 지속을 갖다 되면서 교육이 국민 만들기가 아니고 국민 파괴하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고 미국의 식민지고 그리고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자본주의를 하는 바람에 사실 뭐 자본이 이제 노동을 갖다 억압하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갖다 흔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장정들이 이제 저기 고국으로 이제 속속 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면 젊은이들이 과연 외국에서 들어올까? 국내에 있는 젊은이들도 지금 이런 교육을 갖다 받으면은 아마 외국으로 도망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들게 하고요. 또 하나가 전교조나 이런 친구들은 아이들 학력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하향 평준화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학력 격차는 더 심해지고요. 교육을 갖다 그냥 내팽개 쳐가지고요. 능력 있는 개인을 갖다 만드는 게 아니고 빌어먹는 개인을 갖다 만드는 그런 비교육적인 그런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교육부터 바꾸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8년 하셨, 8년 그렇습니다. 했죠. 네. 이 조희연 교육감 8년 동안에 말씀도 많고 잡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조 교수께서 조희연 교육감 시대 8년을 평가할 때 핵심적으로 뭐를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 한번 지적해 보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학력 격차가 너무 나고요. 학력이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 이유로 갖다 되지만은 코로나 이전에도 벌써 이제 학력이 엄청 떨어졌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해야 될 교육적인 활동을 갖다 하는 게 아니고 각종 비교육적인 이상한 활동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감 본래의 역할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갖다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소위 정교조를 갖다 포함한 이 좌파 교육 권력의 수계, 그들의 이익을 갖다 지켜주는 그런 일을 갖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육으로부터 이제 소외되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갖다 보면 처음에 이제 좌파 교육감들이 혁신학교 정책 같은 걸 갖다 내놨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이 혁신학교 가면 애들 공부 안 시킨다는 게 이제 만천하에 다 알려져 가지고요. 혁신학교 새로 신청한다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그냥 삭발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 건조화원 갖다 놓고 뭐 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조차도 거기에서 반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친정교조 교육감들이 무슨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걸 갖다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교육감들은 교육감 인정도서 같은 걸 갖다 만듭니다. 그게 뭐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뭐 평화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를 갖다 만들어내는데 그거 보면은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민주가 아니고 운동권의 민주의식입니다. 그런 것들 갖다 아이들한테 세뇌를 갖다 하고요. 또 뭐 이게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것도 보면은 주로 이게 주로 파업을 갖다 선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노동하면서 이게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근로윤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한쪽 면들은 사실은 내팽개쳐버리고 이 권리만 갖다 이제 주장을 갖다 하니까 굉장히 비교육적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좌파 교육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연합해가지고 만든 것이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근데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인 페미라든지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갖다 또 강요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최근에 내놓은 서울교육청에 성평등 계획 2022라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갖다 이제 학부모들이 보면은 아마 기가 차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가령 남자 중고등학교에서 남자답게라는 말 갖다 쓰면 안 됩니다. 또 여자답게라는 말을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쓰면 안 돼요. 뭐 나답게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야 돼요. 만약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벌점을 갖다 받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 성평등, 지금 이야기하는 성평등은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했던 양성평등하고는 관계없고요. 소위 말하는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젠더 개념의 성평등 활동을 갖다 조장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의 활동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런 활동을 갖다 하면은 거기에 또 가점을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학교 내에서 퀴어 축제 같은 것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반드시 검증되고 또 검증된 내용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또 합의된 내용들이 가르쳐져야 되는데 지금 좌파 정권, 좌파 교육감 이 시대에 가르치는 내용들은 전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운동권의 사회관, 운동권의 경제관, 운동권의 노동관, 운동권의 역사관들이 포함된 것들을 갖다 마구 지금 아이들한테 쏟아넣고 있어가지고 이거 반드시 저는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 시간에 공지 널리 알려드릴 일이 있는데 그 노무현 정권 말기에 그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이 뭔가 하면 왜 노무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을 닮지 않느냐, 차베스의 복지 정책을 왜 닮지 않느냐, 복지 정책의 모범 국가인데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이제 증명이 됐죠. 베네수엘라가 거지 공화국이 됐죠. 거지 공화국이 됐죠. 석유 매장량은 세계 4위인데 그게 아주 거지 공화국이 되고 인구 1,200만 중에 2할 이상이 해외로 나가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좌파 생각에 젖은 조희연 시대의 8년이었다. 이걸 시청자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 교수께서는 이게 핵심적인 공약을 이렇게 들어서 시청자들에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시죠. 뭐 사실 공약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선은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학력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떨어진 학력 반드시 끌어올려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뒤처지지 않도록 학교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력 끌어올리고 그리고 학력 격차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 제가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가의 비상사태가 있듯이 지금 서울교육, 대한민국 교육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한 계획으로 우리 아이들의 떨어진 학력을 갖다 올리겠다. 이런 약속을 갖다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사실 이 좌파들이 해온 여러 가지 이제 이념 사상 교육, 그거를 갖다 세뇌를 갖다 하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민주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다 제대로 알고 있고요. 이해하고 있고 또 헌법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갖다 잘 이해를 갖다 하는 것이 저는 민주공화국의 민주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 중, 고 이 12년 동안 사실은 이 헌법을 갖다 체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갖다 해야 되고 의무와 권리를 갖다 어떻게 지켜야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교육에서 이 헌법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 교육을 갖다 강화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책임 있는 그런 이 자유민주주의 교양 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갖다 키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교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희연 8년 그 이전에도 이 좌파 교육감 시대에는 이걸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적 교육을 시행해왔다.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건 결국은 유권자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매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드리고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는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태까지 이제 이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판판이 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출마자들이 이제 분열을 갖다 했고요. 또 그리고 단일화를 갖다 하겠다는 단체들도 분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단일화 추진기구들이 다 이번에 단합을 갖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수 단일 후보로 이번에 추대됐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압력을 갖다 좀 넣어서 이번에는 정말 서울시에서 1대1로 구도를 갖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학부모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렸는데 이게 조전혁 교수께서는 이른바 범야권 단일 후보 기구가 각 개를 막내서 구성이 돼가 거기에서 단일하고 됐고 여기 한 열흘 전에 이 방송에 출연했던 이게 박선영 교수도 조전혁 교수로 단일화되는데 흔쾌히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이런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고 야권 단일 후보, 그러니까 우파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에게 몰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